자, 담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담관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먼저 공부할 건데, 간내담관은 직경이 2m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얇은 담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으로 콧문 헤파틱 덕트가 연결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직경이 약 6mm 정도고요. 그리고 시스트 덕트와 함유된다는 거. 그래서 총 담관 12D 콧문 빌리어리 덕트라고 해서 길이는 약 7에서 8cm이고 직경은 약 7m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1mm 이상이면 간의 담관 폐쇄를 의심한다고 해요. 세븐일레븐 룰이라고 해서 11mm 이상이면 간의 담관이 폐쇄를 의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췌장 두부를 관통하며 원위부 총담관 디지털 CBD는 바터팽대부에서 췌강과 함께 12지향으로 개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담관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지향 상부가 있고, 그리고 12지향 후부가 있고, 그리고 췌장 부분이 있고요. 40대 이후 또는 담낭 절제 후 10mm까지 확장될 수 있는데, 가장 두꺼운 부위가 12mm 이상이면 비정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담관의 확장이 관찰되는데 초음파 검사는 황달의 폐쇄성과 비폐쇄성, 폐쇄 부위와 원인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가 막혔는지를 찾아줄 수 있다. 담관의 폐쇄 부위는 양측 간내 담관, 우측과 좌측의 간내 담관이 폐쇄될 수 있고요. 간문부, 좌우 간관이 합쳐지는 부위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총담관, 12지향 개구부, 폐쇄된 기준 상부 쪽이 확장된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간내 담관이 좌우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간문부라고 해서 이렇게 좌우의 간관이 합쳐지는 부위이고요. 합쳐지는 부위가 있고 커먼 헤파틱 덕트가 있고 그 다음에 CBD 그리고 바터팽대부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합류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CBD에 스톤이 있어서 이렇게 막힌다 그러면 이 위쪽으로는 다 확장된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담도질환의 초음파 소견을 볼 건데 인터헤파틱 빌리어리 덕트의 딜라테이션을 보이는 간내담관은 문맥 앞쪽에 보이는 관상 구조물이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더블 채널 사인 또는 샷건 사인이라고 해서 간내 담관이 커지면 두 줄에 이렇게 커져 있는 형태가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측간에 너무 많은 관상 구조물이 있고 간문부 가까이에 불가사리 모양인 관상 구조 그리고 관의 뒤쪽으로 음양 증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더블 채널 사인이나 샷건 사인으로 보인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익스트라 헤파틱 빌리어리 덕트 딜라테이션은 간의 담관의 확장인데 총담관 내경이 6mm 이상이면 확장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것은 읽어보세요. 그래서 간내 담관이 이렇게 확장돼서 샷건 사인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두 개의 라인으로 보이는 게 확장되어 있고 이렇게 인트라 헤파틱 빌리어리 덕트가 이렇게 확장되어 있다. 그래서 샷건 사인이 보인다. 그리고 더블 채널 사인이 보인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장되어 있는데 이렇게 CT에서도 빌리어리 덕트가 확장된 게 관찰되고 있고요. 여기는 관해담관인데요. 관해담관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초음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CBD가 늘어나 있는 형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이렇게 CBD에 스톤이 발생을 했을 때 아니면 CBD 근처에 이렇게 어떤 메스 같은 게 있을 때도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CBD 메스 같은 거 있을 때도 이쪽에도 지금 함유부에 뭔가 에코제닉한 머터리얼로 차 있는데 그 차 있는 부위의 상방으로는 다 확장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담관의 결석인데요. 그러니까 빌리어리 덕트에 스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내 결석이 있는 경우 주로 색소 결석이다. 그래서 좌엽 외분지 및 우엽 후분지에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고요. 정상인에서는 거의 관찰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문맥 주위 간내 담관이 관찰되고 확장을 의심한다. 그러니까 간에 결석이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정상인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기도 그렇게 흔한 건 아닙니다. 총담관 결석인데요. 꼴레도 꼴레 리소아시스라고 해서 담낭에 기원하거나 담관 자체에서 발생을 하고요. 완전 불완전 간헐적 폐쇄를 일으킬 수 있다. 임상 증상은 쫀디스를 일으킬 수 있고 통증과 열, 췌장염, 증상이 없이 지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간내담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화살표로 해놨는데 이렇게 스톤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 섀도우가 발생을 하죠. 포스티리 섀도우가 발생을 해서 얘는 스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헤파트 빌리어리 덕트에 스톤이 있고요. 이렇게 멀티플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여기도 간내 담관에 이렇게 스톤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간내 담관의 스톤은 그렇게 많이 보이는 편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지는 않아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호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간내 담관 이렇게 CBD에 스톤이 있는 거는 많이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은 좀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꼴렌지오 칼시노마도 담관암인데 이 담관암은 원발성 간암의 10%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적지만 그래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위치에 따라서 간내 담관, 인트라헤파틱 그리고 간의 담관, 익스트라 헤파틱으로 나눌 수 있다. 두 개로, 그러니까 간 내에 있는지 간 외에 담관이 있는지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간내 담관은 주변부 담관암이 있고 간문부 담관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문부 담관암은 좌우 간내 담관이 분지되는 곳에 분지를 이루는 곳에서 발생을 하는데 클라스킨 튜머라고 합니다. 이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함유되는 부위에 메스가 발생을 해서 좌우 간내 담관이 분지되는 부위, 그러니까 만나는 부위에서 메스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클라스킨 튜머라고 하고요. 대부분이 폐쇄성 황달을 일으키고요. 초음파상 뚜렷한 종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간문부 담관은 초음파로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간의 담관은 발생 부위에 따라서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누고요. 황달을 주소로 하며 초음파는 종양 검출 및 침범 범위 진단에 유용하다고 나왔어요. 간내 담관과 간의 담관으로 나눌 수 있고요. 간문부 담관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살표 슬라이트 하이포에코닉한 메스가 보이고요. 아이소에코닉한 메스가 보이는데 약간 하이포하면서 헤테로제니우스한 메스가 보이는데 이 영상만으로는 이게 꼴렌지오 칼시노마라고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